자, 요 로딩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로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고정상에다가 여기에 있는 아까 여기서 쿡 찍어 놓은 모세관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톡톡 하면 이 액체가 이렇게 쭉 떨어져 나와서 딱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셔진 상태에서 용매가 일정 시간 후에 증발돼 날아가면 분석 대상인 레드 색소, 블루 색소만 여기 이렇게 남아 있을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고정상이라고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분석 대상 물질들이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는 고체 지지체를 고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분필이 바로 그 고정상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8. 자, 그 다음에 3. 이동상의 선택. 이동상의 선택. 첫 번째. 승윤? 여기 힘이 없어 보여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다고요? 왜요? 야구가 망했어요. 뭐라고요? 야구 보다가 아, 야구가 망했다고요? 자기는 뭐 어디를 응원하는데요? 삼성 아, 삼성 응원, 삼성이 지고 있어요? 한화한테 5대0 하나한테 5대0으로 지고 있다고요?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가 최근 성적이 별로 안 좋죠. 10등인데요. 지금 꼴찌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뭐 이렇게 뭐 운동이라는 게 맨날 이기면 재미없죠. 질 때도 있으니까 이길 때도 재밌는 거죠.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삼성 팬인데 하나한테 발려서 기분이 우울하다 이거죠? 진짜 찐팬이네요. 찐팬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 혹시 여기 야구팬 있다. 오, 태춘이는 어디 팬이에요? 태춘이 진짜. 태춘. 진짜로요? 진짜로요? 대단한데? 그래. 또연이는 즐겨보는 뭐 이렇게 운동 있어요? 옛날에 야구를 좋아했는데 예, 했는데. 저번에 NC를 좋아하다가 NC 했다가. 그다음부터 야구를 NC 다이노 좋아했는데 왜요? 저번에 너무 망쳐서 그다음부터 야구를 안 보고 그래요? 왜? 그래요? 싫어졌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수르 되는 야구 단 몇 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야구팀 몇 개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막 야구 선수들이 인사하러 오죠. 미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렇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하구나. 힘내요, 알겠죠? 힘내. 하여튼 야구. 그래, 좋아. 유나는 자주 보는 운동 있어요? 없어요? 그래. 우리 감수구는 좋아하는 운동 있어요? 축구. 그럼 자기도 응원하는 팬이 있어요? 응원하는 그 팀이 있어요? 어디? 나폴리. 원래 나폴리 좋아했어요? 아니면 김민재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네. 원래 나폴리를 좋아했어요? 아니면 김민재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원래
진짜 마라도나 시절 때부터 좋아한 거예요? 진짜로요? 야, 저 정도면 축덕인데? 이야, 대단한데? 하여튼 그래. 축구, 야구 이게 사실 그냥 사람들끼리 놀자고 시작한 건데 노는 걸로 안 끝나죠. 예. 결국에는 아주 뭐 엄청난 사실은 이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스포츠가 여하튼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보세요 여기 있죠. 개막식 때부터 기분 안 좋았어요. 왜 개막식은 어땠는데요? 개막식 시구 윤석열이 했어요. 아니 그 얘기는 너무 민감한 얘기 아닙니까? 뭐 굳이 그 윤석열이 시구하고 졌어요. 삼성이요? 네, 그래서 싫다는 거죠? 발렸어요. 발렸어요? 그 다음 경기 이겼는데. 특별히 그 시구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보자. 네. 네, 참, 네. 자, 이동상의 선택. 자, 거기 이제 그 문제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 뭐 이런, 샬레. 샬레 이게 불어라서 이게 좀. 자, 이에서 로딩 한 분필을 샬레 영어 모르겠다 이거 불어 모르겠다. 샬레에 세웁니다. 자, 로딩하는 게 어떤 상황인 건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분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레드와 블루 그럼 여기에 짜잔 요거이 샬레라 이런 말이지. 왜 저거 불어라서 이게 철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샬레라고 하고 뭐 다른 말로 관찰 접시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관찰 접시란 말도 쓰지 않나요? 샬레가 뭔지는 알죠? 이렇게 뚜껑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시약 같은 거나 생물 샘플 센터 같은 거 넣고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얄푸리한 접시 같은 걸 샬레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어라서 뭐 샬레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관찰 접시라고 해도 되고 이제 본 적 있죠? 샬레 한 번도 못 본 사람. 유나 본 적 있죠? 본 적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준비된 용매 A, B 중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 1의 샬레에 샬레에 옮긴다. 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요게 앞으로 이제 이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용매인데 그 용매가 지금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된다 상관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짜잔. 자, 뭘 준비하냐면 스포이드를 준비합니다. 스포이드 알죠? 스포이드. 뭐 그냥 스포이드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거 일회용 스포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 생각하면 일회용 쓰는 게 안 좋은데 이 문제에서 왜 굳이 일회용 줬는지 모르겠어요. 실험실에도 다회용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요? 실험실에도 다회용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충분히 깨끗이 세척하면요. 실험 오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험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회용 안 쓰는 게 좋은데 이 문제에서는 일회용 쓰는 거죠. 사실 일회용 쓰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억수로 편합니다. 억수로 편합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것보다 더 귀찮은 게 뭐죠? 설거지입니다. 알겠어요? 네, 요리보다 더 귀찮은 게 설거지입니다. 근데 일회용을 쓰면 설거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일회용 쓰면 좋긴 좋은데 안 쓰는 게 좋긴 하죠. 여하튼 일회용이건 다회용이건 하여튼 스포이드를 준비하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그 일회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한 일회용과 다회용에 특별한 차이는 있다 없다? 무슨 물리적 차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야겠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스포이드를 준비해서 얘를 꼬록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꼬록 있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채워졌겠죠. 뭐만 알겠죠? 스포이드 쓰는 거 알죠? 이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매를 이렇게 딱 덜었어요. 자, 코론 다음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짠 하고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짜잔 이렇게 자, 그림을 보니까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겠죠? 윤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태춘 알겠죠? 태춘 졸리죠? 또연이 괜찮아요? 또연이 아까 졸리잖아요. 지금은요?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또연이 그러고 보니 스짐에 닮았는데요. 스짐에 닮았는데요. 네. 평소에 막 문 열 때 이상한 느낌 느끼고 그런 거 안 들었어요? 뭐 문 열기 전에 막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뭐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또연아? 없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 유나도 스즈미 알아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완전 재밌다던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재밌다고? 재밌다고는 들었어요? 그런 것도 안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민서도 스즈미 알아요? 그래요. 자, 보자. 자, 이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잘 봐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저기에 아까 분석 대상을 여기다가 올린 이런 행위를 뭐라고 했었죠? 분석 대상을 여기 올리는 이렇게 딱 발라놓는 이런 행위 뭐라고 했었죠? 로딩이라고 했죠. 저게 분석 대상 로딩
기준선이라고 합시다. 걔를 쿡 찍었을 거 아니에요. 찍었을 때 그거의 수평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여기가 용매 높이예요. 용매 수예요. 용매의 그 높이. 이때 명심할 거. 이 용매 높이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로딩 기준선 아래에 와야 됩니다. 반드시 저 기준선 아래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오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래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르고 그냥 얘를 왁 집어넣은 거지. 용매를 왁 집어넣으면 모르고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콸콸 넘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콸콸 넘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게? 얘를 여기서 이 스포이드로 넣었는데 모르고 왁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얘가 많아져가지고 이 원래 기준선보다 확 올라가 버렸어. 승윤아 그럼 어떻게 되게? 승윤아 그럼 어떻게 되게? 바로 좆대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있죠? 다 나가리예요. 그래서 이 크로마토 그래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이거 올라가면 그냥 그걸로 나가리야. 알겠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저 됐다 이런 말 쓰잖아. 그럴 때 무슨 말 알겠어요? 아, 저 됐다 이런 하잖아. 그리고 다시 해야 돼. 알겠죠? 유나 알겠어요? 그럼 그런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알겠죠? 뭐 안 되지. 손 알겠죠? 손 알겠죠? 또 있냐 알겠죠? 자, 왜냐? 왜일까요? otherwise. otherwise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르고 이 용매의 이 높이가 기준선을 넘어버린 거야. 알겠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분석 대상 물질들이 용매로 녹아 나옵니다. 용매로 녹아 나와서 어떻게 된다? 크로마토 그래 피 실험이 실패. 감수지우 실패란 말 알죠? 그죠? 꽝 난다 이런 말이에요. 꽝 난다. 꽝 난다. 대충 졸리죠? 괜찮아요? 좀 앞으로 와요. 그 찬바람 맞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바람 맞았죠? 자, 봅시다. 그럼 태춘이 여자친구 있어요? 진짜로요? 옛날에 있었죠? 그건 모르겠다고요? 그럼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태춘이를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모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엄마한테 이럴까봐 그러죠? 엄마한테 이럴까봐 그러죠? 그건 아니에요. 엄마도 아세요? 그래요? 태춘이 철벽이 대단한데. 자, 너 썼어요? 이나 썼어요? 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자, 여기다 썼습니까? 썼죠. 이나 썼어요? 그러면 두 번째 3.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용매가 이렇게 분피를 따라 적셔 올라갑니다. 용매가 분피를 따라서 적셔 올라가게 됩니다.
됐죠? 됐죠? 적시 올라갑니다. 자, 이 적시 올라간다. 이유가 뭐죠? 왜 적시 올라가죠? 흡수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흡수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자, 적시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승윤, 이유가 뭐예요? 버르바 표면 장력이라고 했죠. 혹은 이 또한 모세관 현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분필 내 미세한 틈들이 모세관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매들이 분필을 따라 적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 있잖아요. 그냥 물 있고 수건 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물에다가 수건 저렇게 적셔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바로 다 젖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해요? 이게 모세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 여기에 용매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모세관 현상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승윤, 모세관 현상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분 나쁜 승윤? 표면 장력이겠죠? 승윤 아직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요. 어떡하지? 그래. 태춘 아직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좋다. 자, 이거 됐죠? 됐죠? 예? 자, 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지운다. 2, 3.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3, 4.
그리세요. 시작. 그리세요. 시작. 너무 잘 그렸어. 또연아 잘 그리고 있어요? 또연아 졸리죠? 아니요? 이제 안 졸려요? 네. 그래. 좋아. 감수지우 안 졸려요? 네. 좋아. 착해. 대충 기분 좋죠? 그래. 좋았어. 좋아. 유나 또 잘 커줘. 아니요? 자면 안 돼요, 그죠? 자. 자, 여기 나 적었을 테니까. 여기 줄게요. 지우 어디를 그리고 관망하는 거예요? 뭐 봤어요? 뭐 봤어요? 뭐 봤잖아요. 멍 때리고 봤잖아요. 뭐 봤는데? 얘기해줘. 간판이요? 뭐 어디에 꽂혔는데요? 응. 평소에도 뭐 이렇게 다른 건물에 층 특별히 막 뚫어지라 관찰하고 막 그래요? 뭐 망원경 같은 거 이용해서? 막 일부러 그러죠? 위험하다 지우. 자, 봅시다. 자, 아까 요 자리에 분리해야 될 색소 성분들이 콕 찍혀 놓은 로딩 기준선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거기에 용매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고 얘네는 이제 용매가 어떻게 된다고? 위로 이렇게 용매가 이렇게 항상 상승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승을 해서 위로 쭉 적시 올라가지거든요. 그 위로 쭉 적시 올라가졌을 때 그 용매가 어느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겠죠. 그 용매가 어느 선까지 올라왔을 때 어떤 딱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 순간.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1 이겁니다. 1 분석 대상 물질. 그게 R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죠. 지금 잘 보시다시피 이게 움직였죠. 자, 원래 여기다가 움직여요. 무슨 말 알겠어요? 원래 여기다가 움직여요. 무슨 말 알겠죠? 가만히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있다는 거 분명 움직인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역할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필 때문에 움직인 것 같아요? 용매 때문에 움직인 것 같아요? 용매 때문에 움직인 거죠? 분필로 로딩만 해놓으면 천년만년 지나도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로딩해놓은 분필을 이 용매 속에 탁 담궈 놓았기 때문에 용매가 빨려 올라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승윤 알겠죠? 우리 쭈쭈 승윤 알겠죠? 쭈쭈 승윤, 아니 승윤 커피를 아주 맛있게 이렇게 승윤 알겠죠? 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든 게 누구냐면 바로 용매인데, 그래서 얘를
이동상이라고 합니다. 이동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 누구야? 저거. 지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분필은 무슨 상이라고 그랬어요? 분필은 무슨 상이라고 그랬어요? 고정상이라고 했죠? 용매는 무슨 상이겠어요? 이동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분석 대상 물질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동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R 팩터 다시 잘 봐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이동상과 성격이 비슷할수록 faster. 그 다음 고정상과 친할수록 slower. 자, faster, slower라는 말 알죠? 빠르다, 느리다, 알겠죠? 빠르다, 느리다. 자, 그럼 승인 보세요.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그거 보이게 해서 이렇게 점으로 땡땡땡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거 예쁘게 쓴 거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간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시간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누가 페이스트고 누가 슬로우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누구는 페이스트고 왜 누구는 슬로우겠냐고. 바로 더 빠른 놈은 누구 따라 잘 움직인 거다. 누구 따라? 용매 따라 잘 움직인 거고요. 느린 놈은 굳이 가자고 하니까 끌려는 가지만 고정상에 끌려서 속도가 느려졌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떤 상인지 알겠죠? 이동상과 성격이 비슷할수록. 성격이 비슷하다는 게 친하다는 얘기예요?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극성 같은 경우도 극성이 비슷할 것끼리 잘 섞인다고 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자, 사실은 실제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이게 빨간 놈이 느릴지 파란 놈이 느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가정한 거 알겠어요? 내가 가정한 건데 그림에서는 이놈이 조금 더 패스터한 걸로, 지금 이 주어진 그림에서는 이 R이 조금 느린 걸로 내가 지금 이게 그려놓은 거지. 그렇다면 지금의 그림에서는 저 레드 색소는 어디에 더 친한 거예요? 레드 색소는 이동상에 친한 거예요? 고정상에 친한 거예요? 고정상과 더 친한 거고요. 그리고 저 블루 색소는 누구랑 더 친한 거예요? 블루 색소는 누구랑 더 친한 거예요? 이동상. 이렇게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5. 그 다음 할 게 이제 뭐냐? 바로 R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R 팩터라고 합니다. 이 R은 하필 이 레디의 R 그거 아니고요. 아니고 얘는 이제 이렇게 분리 팩터라 분리 요소라고 하는 건데 R 팩터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정의합니다. 자, 이 R 팩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것을 뭐라고 부른다? R 팩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기서 용매 이동 거리를 만약에 L이라고 하겠습니다. L. 그럼 그 L이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L이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기준선에서부터 어디까지? 로딩 기준선에서부터 실제로 용매가 이동한 거리까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저거고 특정 성분 이동 거리를 편의상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X가 어디까지냐면 예를 들어 여기 이게 X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뭐 이것도 X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차이라면 이거는 블루 색소의 이동거리고요. 요거는 레드 색소의 이동거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알겠죠? 자, 이거 쉬운다. 볼게요. 에잇.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1. 시간이 길어질수록 X와 Y는 증가하지만 놀랍게도 R 팩터는 일정합니다. 용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용매가 올라가는 만큼 이 용질들도 같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간을 길게 잡건 시간을 짧게 잡건 용매가 이동한 거리에 대한 용질 이동 거리의 비, 쟤는 희한하게도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자, R 팩터 레드와 R 팩터 블루 중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까? 지우,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 둘 중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지금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바로 봐. 이쪽이 더 크잖아요. 아, 왜?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faster한 녀석의 R 팩터 값이 slow보다 무조건 더 커지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로 RB 빼기 RR의 크기. 이것이 클수록 두 물질이 더 잘 분리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저 R 팩터의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분리가 잘 됐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저 R 팩터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작다. 그건 잘 분리된 거란 얘기예요. 잘 안 분리된 거란 얘기예요. 잘 안 분리된 거란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요 용매는 바로 용매 A 혹은 B 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용매 A일 수도 있고 용매 B일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용매를 바꾸어 가며 이 과정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 번 더 과정을 반복한 후 저 R 빼기 R 가 여기에 크다 작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유나 이 자리에 크다 작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바로 큰. 알겠죠? 그러니까 저 R 팩터의 차이가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매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우 이해했죠? 이해했죠? 저기 태춘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에서 보시면 샬레 몇 개 돼 있어요. 샬레. 문제 그리보면 샬레 몇 개 쓰라고 돼 있어요. 샬레 몇 개라고 돼 있어요. 문제 보면. 유나 봐봐요. 문제 보면. 6페이지. 6페이지 문제 보면 거기 샬레 몇 개라고 돼 있어요. 2개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승윤아 분필도 몇 개 돼 있어요. 2개. 샬레 2개, 분필 2개인 거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A 용액의 이동상, B 용액의 이동상 보이세요? 근데 엄밀하게는 A 용액, B 용액이라기보다는요. 용액 대신에 용매로 바꾸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용액 대신에 용매로 바꾸세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용액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 문제 낸 사람은 용액하고 용매란 말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볼 때 이거 문제 오류예요. 그래서 내가 검수위원이었으면 이거 지적했을 텐데 내가 검수를 안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용액 대신에 용매라고 바꾸세요. A 용액 아니에요. A 용매여야 돼요. B 용액이 아니고 B 용매여야 돼요. 알겠죠? 그 밑에 똑같이 이동상 쓰여 있죠? 아까 내가 이동상 얘기했죠? 알겠죠? 그리고 흰 분필 밑에도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흰 분필 밑에도. 흰 분필 밑에는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뭐라고 쓸까요? 흰 분필 밑에는. 태춘아 뭐라고 쓸까요? 흰 분필 밑에는. 고정상 쓰세요. 흰 분필 밑에는 고정상. 고정상.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줄게요. 짜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세 번째. 관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관 크로마토그래피. 1. 고정상에 이동상을 완전히 채웁니다. 자, 어쩌자는 거냐면 자, 손뭉치가 채워진 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관은 앞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관은 앞뒤가 뚫려 있는 게 관이라고 했죠. 이거 알겠죠? 알겠죠? 그다음 여기에 조금 더 뒤로 뺄까? 여러분 앉아도 돼요. 오케이. 자, 그리시고
자, 이게 뭐냐? 문제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문제에서 언급한 고압 호스, 고압 호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준비된 게 이게 주사기 필러란 말이 그쵸. 주사기입니다. 주사기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이 파란색으로 쓴 게 뭐예요? 이 파란색으로 쓴 이 뭐겠어요, 지금? 이게 채운 게 이게 뭐예요? 지금 당장 채운 게 뭐예요? 글 써놨잖아요. 채운 게 뭐예요? 이동상이잖아요. 이동상. 근데 이 이동상은 어떤 이동상이에요? 어떤 이동상이에요? 바로 13.2에서 고른 용매일 거라 이런 얘기죠. 13.2에서 골랐다. 뭐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거 작게 나는 거? 크게 나는 거 작게 나는 거? 크게 나는 걸 용매 A와 용매 B에서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A건 B건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놈을 여기에 이렇게 딱 채운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쭉 채워놨으니 이 액체가 여기 꼬르륵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솜을 어떻게 되겠어요? 솜을 쫙 적시고 줄줄줄 세고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이해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 솜의 이동상이 완전히 적셔진 후 주사기 필러의 분석 대상을 로딩하는 겁니다. 알겠을까? 로딩. 보이세요? 로딩합니다. 로딩이란 말 기억나죠? 물건을 싣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요렇게 로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로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로딩한 데는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겠어요?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겠어요? 그 분석 대상에 뭐하고 뭐가 섞여 있다고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어요, 이게? 레드하고 블루가 여기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 로딩 할 때 스포이드를 이용하면 되죠. 스포이드라는 게 꼭 짜가지고 뽕 넣으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 2에 또 이동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수정을 하면 여기에 또 이동상을 위에 또 올려줍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짱짱. 그러면 얘를 4 저기에 있는 주사기 필러를 눌러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콱 프레스. 프레스는 말 알겠죠? 눌러줍니다. 그러면 누르니까 이동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움직여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동상은 계속 이렇게 이동상이 이동할 겁니다. 그럼 이동상 이동하면 이 로딩한 것도 어떻게 해요? 로딩한 것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맞죠? 그래서 4 실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게 솜관이에요. 솜이 채워진 관. 그 솜이 채워진 관에 이렇게 솜이 이렇게 쭉 채워져 있을 거고, 여기에 용매가 이렇게 적셔져서 이렇게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 거냐면 레드 색소하고 블루 색소, 반대로 썼다.
블루 색소하고 레드 색소도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앞서 블루 색소가 조금 더 빠르다고 했고요. 레드 색소가 조금 느리다라고 했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걸 (24) 홈판에 떨어지는 이동상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어디다 쓰지? 이렇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자, 이게 1번 홈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2번일 거고, 뭐 3, 4, 5, 6 쭉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24번, 23번, 22번. 24개니까 1번부터 24번까지 번호를 매겨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어쨌거나 이동상은 계속 떨어질 테니까, 이동상은 계속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동상은 계속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초반에는 무조건 이동상 뿐이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홈판에 누가 같이 딸려 나오겠어요? 누가 같이 딸려 나오겠어? 블루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홈판에 누가 딸려 나오겠어요? 레드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 대상이 달려 나오고 두 성분은 분리가 된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설명을 쫙 조합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써봤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걸 논술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여러분 오늘 하고 이제 또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여러분 휴강이고요. 5월 달부터 이제 새로 될 거거든요. 근데 아마 5월 달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5월 달에는 이제 아마 여러분 반이 아마 크게 나뉘어질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보통 한과형 아니면 대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각 반마다 기출 문제가 있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기출 문제로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고 그거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학교 시험 잘 보시고요. 알겠죠? 잘 보시고 5월부터 그때는 승윤 기분 좋게 만나요. 알겠죠? 승윤 또 화내지 말고요. 알겠죠? 뭐라고요? 왜요? 아 진짜로요? 아니 그럼 승윤은 그 다음 주에 와야겠죠? 태춘이도 와요. 알겠죠? 유나 올 거죠? 그래.
그다음에 또인이도 봐요 그때 하겠죠. 그리고 감수지우도 오고 하겠죠. 그다음에 민서는 만수로 데리고 오고 하겠죠. 그래.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지 다음 시간은 안녕. 스고이 땡.